안녕하십니까, 정지훈입니다. 2020년 3월 18일 장전 체크 포인트입니다. 전날 미국 증시는 1조 달러 부양책에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다우지수는 5.2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은 6%, 나스닥 시장은 6.23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9.84%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중앙은행은 기업과 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어음 시장에 상당히 압박을 좀 받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CP 매입 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. CPFF, 즉 CP 매입 기구 같은 경우는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서 했던 그런 운용 장치입니다. 시장의 불안이 좀 잦아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현금에 대한 확보가 다급한 기업체에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, 이 부분들은 아마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기업체들에 있어서 먼저 자금을 좀 지원을 해주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우리는 크게 가겠다라고 좀 수차례 발언을 했었는데요. 문희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정책 중에 하나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. 경기 부양책 규모가 8,5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2천억 달러에 좀 이를 거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,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돈을 풀어서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러면서 시장은 전날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,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여전히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2.18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일단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,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. 지금 해외 주식, 해외 증시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하루 급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급락이 나오고 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들이고요. S&P 500도 2300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2019년도, 2018년도의 저점짜리 때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에요.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들 10년 평균 PER 이하권역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자리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일단 시장에 있어서 당분간 이러한 흐름들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이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. 이 확진자 수가 좀 감소가 되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좀 필요할 때,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, 또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을 때, 그때 이 시장은 급반전이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조금 전에 들어간 그런 부분들은, 문희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좀 나왔던 글인데요. 증시 거래 시간 단축 가능성을 좀 시사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금융시장을 계속 가동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. 다만 어느 시점에 거래 시간 단축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원체 워낙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금융시장까지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국 시장 지금 전날 같은 경우도 종가 기준으로 좀 밀려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2.47% 밀려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.
한국의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. 어제 종가 기준으로 0.68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과거의 카드 사태 이후에 0.7배 이하로 떨어진 부분들은 없었었는데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한 붕괴는 아니다라는 거, 거기에다가 이 부분들에서 무너질 과거의 경기 침체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들입니다. 지금은 여전히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과거의 금융위기보다는 괜찮은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성, 이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훨씬 더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 영향이 여전히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유럽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동안 입국을 차단하기로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, 이 부분들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과거의 변동성 지수가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를 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어요. 과거의 모습들보다도 상당히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된다라면, 과거의 서브프라임 때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,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불안 요인을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한국 시장도 야간 선물 시장이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그 부분들 때문에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갭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한국 시장, 미국 시장 자체가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면, 보이게 됐을 때, 한국 시장의 주가의 흐름들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았었어요. 바로 미국 시장의 선물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시장, 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지금 구간을 보게 되면 강보합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한국 시장 어느 정도 반등 타이밍, 즉 지수에 있어서의 반등은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전히 뭐 바닥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무리하게 한꺼번에 매수라는 전략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이 신용이나 미수 이 부분들은 더더욱 더 안 좋다라는 거. 사실 그저께죠. 16일 기준이에요. 16일 월요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4,400억, 엄청나게 큰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. 반대로 고객 예탁금 자체는 좀 여전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신용잔고 4천억대가 한꺼번에 줄어든, 상당히 좀 큰 규모로 좀 줄어든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근데 이제 증시 주변 자금들을 좀 보기 전에 신용잔고를 좀 봐야 되는데, 16일 날 보게 된 거래소 같은 경우는 1,800억 정도 가까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천억 가까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지금 고객 예탁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. MMF 지수 같은 경우는 고객 예탁금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. 지수는 빠지고 있고, 거기에다가 신용 잔고까지도 한번 좀 볼게요. 신용 잔고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데 이 각도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가파르게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악성 매물이 좀 소진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, 예전처럼, 옛날처럼 막 V자 반등도 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, 이 부분들 완연하게 바닥을 다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수라는 그런 전략은, 일단 안 좋다.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구간에서 전제를 깔게 된다라면 시장은 회복을 한다라는 전제예요. 시작은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들어가 보게 된다라면
가치주적인 부분들, 일단은 시장을 긴 관점으로 좀 봐야겠죠. 긴 관점으로 보는 전략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여기저기 다 빠졌어요. 뭐 종목 이것저것 할 거 없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, 주식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그러다 보면 시간을 좀 필요로 한 그런 전략이 좀 일단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렇게 된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에 있어서의 현재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시장은 많이 빠진 만큼 반등권역으로 들어간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너무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아마 이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확연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로 보게 되면은 이 확진자 수가 정점을 치고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, 두 번째는 백신이 개발됐을 때, 이때가 바닥권역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중국이나 한국 시장을 좀 봤을 때에도 시장은 미리 확진자 수가 정점을 치기 전에 그때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좀 미치지는 못했었어요. 그러다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시장에 영향이 더 컸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반등권역으로 좀 진입한 부분들, 하지만 변동성을 좀 동반한 그런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무리한 베팅을 하지 말자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.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뭐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,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변동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그 부분들을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면 기준점을 좀 잡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가급적이면 여러 번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 이외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5G 종목군들 견조한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. 그 이외에 5G 같은 경우도 성장 섹터잖아요. 그죠? 성장 섹터인 그런 상황들인데 이 이외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, 2차 전지 여전히 좀 많아요. 많이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소식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여전히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, 업황은 여전히 좋다,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디스플레이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리스크적인 단기 변동성의 요인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투자를 안 할 부분들은 아니에요. 향후에 가야 할 길인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인내를 가지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. 그리고 현금 비중, 그러니까 종목에 있어서 주식의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, 그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서 현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전략까지도 한번 함께 병행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. 그 점 기억을 하시고, 오늘 뭐 추가적인 막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거나 그런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,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. 반등에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는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, 저는 내일장 당전 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